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블랙 먼데이에 개인들의 패닉 세일이 원인이었고 외국은 장막판에 매수를 하였는데 향후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공포시장이 됐어요. 왜 공포장이 됐냐? 그건 다 알죠? 왜 공포장이 됐는지는. 그리고 환율이 빠르게 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무너지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도 주식이 어느 정도 화랑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불황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었어요. 국내 주식을 한다기보다 차라리 미장을 하자. 그럼 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전에는 저가 매수가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했더니 더 저가가 되는 거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매도하고 달러를 수확하면 환율 방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환율 방어가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죠.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의미는 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의미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번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입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30원 터치하면 누르고 또 뭐 여기 이번에는 거의 한 40원 가까이까지 오르니까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풀고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은 자본주의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음모일까요? 자본주의의 논리죠. 수요 공급의 논리입니다. 시중에 공급되는 달러보다 달러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지금 상황에서 스무징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금융당국의 시중 달러 공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수요를 웃돌 정도로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시중 달러를 공급하게 되면요, 무슨 상황이 돼 있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 근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용 외환 보유고는 다르다 그러죠. 그나마 가용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찬 이유도요,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IMF가 외환을 쓸 일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각 국으로 좀 풀었어요. 이 규모는 거의 전체 한 10분의 1에서 한 20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꺼내다 쓰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달러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장이나 이런 걸로 수익을 많이 봤어요. 자,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해외 주식 21.3%, 국내 0.4%. 0.4%면요 수익 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자예요, 이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뭐라도 사라.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바보다. 왜? 화폐 가치 하락 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코인 사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근데 이게 개소리인 게 뭐다?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현금 보유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식에 있는 돈, 부동산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 다 빼다가 현금으로 금고에다가 넣어놔야지. 현금으로 땅 파다 묻어놔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을 보유한다고 하면은 요금을 예금. 거기서 조금 더 장기간 보관하려면 예금이나 적금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예금 금리가 2% 이상만 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 하락되면 손해본다? 아니요. 화폐 가치는 2% 떨어졌는데 은행 금리가 2% 이상 올랐으면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진짜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화폐 가치가 똥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요, 저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쓰레기를 저에게. 그런 것처럼 0.4% 수익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물가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1.5%만 올랐다고 합시다. 2%도 안 오를 것 같다고 하니까 1.5%만 올랐어도 이거는 마이너스 1.1% 손해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거예요.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보다 그 예금 금리가 낮으면 그걸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러는 거고, 진짜 막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금리, 예전에 뭐 스위스 은행이나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손해예요. 그럼 국장에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위장에선 대박 난 거죠. 해외 주식에서는. 그래서 해외 주식 21.35%, 해외 채권 6.97%, 대체 투자 5.05%, 국내 채권 4.09%, 국내 주식 0.46%.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관에서 지금 외국인이나 개인이 던지는 걸 기관에서 다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는,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건 그냥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는 데다가 기금을 계속 집어넣도록 만드는 거다. 이 기금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익이 잘 나는 것을 팔아야 되죠. 돈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특히 기금 이야기하는 데서 지금 국민연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주식 방어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환해지를 보면은 예전에 막 1350원대 하락 베팅하는 환해지를 실시를 했다. 근데 지금 1400원을 넘나들면서 수익 상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왜 저 정도에서 환해지를 하려고 했을까요? 계속 이렇게 돈을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해지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있고 저런 것을 다른 수익에서 메꾸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국민연금 지금 상태 어때요? 2055년에 고갈난다고 하죠. 그래서 자산 매각 이야기도 나오다가 요거를 30년 늦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개혁안도 보면은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거예요. 근데 20, 30대는 덜 내고 40, 50대는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0, 30대는 조금 많이 내고 40, 50대는 많이 낸다 이런 거였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경기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빠져서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미래의 자금까지 꺼내다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당연히 GDP 대비 100%에 달하는 빚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경제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하는 정책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부동산 부양의 신이다. 부양신. 이런 농담까지 했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내수는 계속 안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 부동산을 부양했어요? 부동산 재산이 80%가 들어가 있죠. 뺄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돈이 너무 없으니까 베란다만 팔자. 안방만 좀 팔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이니까 안방을 한 2억에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 좀 하자. 이런 게 안 되죠. 계속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자산이 80%가 부동산에 있다는 소리는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자산이 20%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자산이 20%도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무슨 매력을, 한국인들도 안 사는 국장을 외국인들이 무슨 매력으로 사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긴 쉽지 않고, 그러니까 환율 방어도 쉽지 않아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 미래의 걸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줄조선 막으려고 하는 거 저도 맞아요. 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서민들의 집값 올라가서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해서 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연착륙은 시켰어야지. 연착륙 시킨다고 해놓고도 계속 상승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지 하고 있는 돈이 다 계속 거기로 가니까 외국인도 기다리다가 트리가 터지니까 쫙 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매번 상저하고를 이야기했는데 상저하고가 된 것은 딱 한 가지죠.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환율이 항상 더 높았다. 지금 2년간. 정부가 이야기했던 상저하고는 환율을 이야기를 한 거였다. 지금도 중간중간에 계속 10원 단위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 수요들이 가뜩이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한데 정치적 불안까지 하면서 여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런 장기적인 부분까지 한국에 돈을 계속 넣어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을 비롯한 수출 기업들의 부담으로도 돌아올 거고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 품목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크게 받을 거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제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달러를 사두는 건 간단해요. 돈을 벌라고 사는 것도 있지만 해지하라고 사는 거예요. 왜 계속 제가 달러 이야기를 아직도 이야기를 하겠냐. 3년째 달러를 부르짖고 있겠냐. 2021년도에 집 안 사고 달러 샀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